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생생하고 참혹한 현장. 하지만 그 꿈들이 모두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죽는다는 그 영상이 계속 꿈속으로 이렇게 필름이 촤르륵 하는 거죠. 꿈을 100%예요.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꿈으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재물이 나갔다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 10억 정도 되죠. 한순간에. 지금 당신이 꾸고 있는 꿈, 그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으로 보여준다는 예지몽, 과연 미래에 대한 경고일까? 지난 2006년 10월 3일에 있었던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 11명이 숨지고 43명의 부상자를 낳은 최악의 교통사고 중 하나였는데, 그 사고 역시 무려 1년 7개월 전에 꿈으로 예언된 일이 있었다는 흥미로운 기사. 이런 대형 참사를 꿈으로 보았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주인공은 예상외로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꿈에서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꿈을 꿔서 이게 꿈이 예산 일이 아니다. 2005년 3월 5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잠자리에 들었던 재영 씨. 하지만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리다 일찍 잠에서 깨었다고 하는데, 해몽을 부탁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은 바로 서해대교 사고의 현장. 이것은 실제 서해대교에서 사고가 나기 1년 7개월 전의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꿈에서 본 내용과 실제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 솔직히 저도 안 믿겨졌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얼추 비슷한 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자신이 더 놀랐어요. 그렇다면 재영 씨의 꿈과 실제 사건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제작진은 1년 전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던 서해대교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 저 다리가 사고 났던 지점 제 꿈에도 본 지점이에요. 저 서해대교 서울 북쪽으로 가는 길쯤에 꺾어지는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제가 가운데 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포토트럭 한 대가 저를 추월해 가다가 이제 오른쪽 가드를 딱 들이받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복 위기에 놓이길래. 재영 씨가 꿈에서 본 사고 원인은 3차선을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던 트럭의 전복. 그런데 실제 사건은 어땠을까? 2006년 실제 일어난 사건의 원인 역시 안개 속을 달리던 트럭의 과속 운행이었다. 포토트럭이 사고가 나면서 뒤집어졌어요. 그 뒤에 오던 차량이 수십 대가 추돌 사고를 냈고, 그리고 나서 앞에 있던 버스 한 대가 또 휘청휘청거리면서 전복 위에 놓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버스도 피해 갔는데 그 버스가 쓰러지면서 불기둥이 쾅 터지면서 불기둥이 일어나더라고요. 수십 대 차량의 연쇄 추돌과 버스의 전복으로 커다란 화재로 이어졌다고 하는 그의 꿈. 실제 서해대교 참사 역시 29중 연쇄 추돌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아직도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재영 씨. 평범한 학생인 그가 어떻게 이런 대형 참사를 꿈으로 예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제가 서해대교를 가끔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데, 제가 서해대교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그리고 안개도 자주 끼고, 사람들이 안전을 우선시 안 하고 이제 과속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한번 하느님께서 안 일어나게 막아보려고. 그는 이번 예지몽이 이곳을 지날 때 느꼈던 감정이 꿈으로 나타난 우연이라고 했다. 하지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엔 꿈과 너무나 유사한 사건 정황인데, 그렇다면 예지몽은 재앙을 알려주는 암시일까? 미국의 9.11 테러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 많은 이들이 집단 예지몽을 꿨으며, 꿈을 통해 대형 참사를 예언하는 초능력자들까지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이나 사건 전에 사람들은 항상 꿈으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한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예지몽.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자신이나 자신 주변의 인물 또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어떠한 정신 능력의 활동으로 예지해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슴이 땅 속에서 들려오는 그 초음파 소리를 듣고서 지진 날 것을 알고 대피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귀는 그러한 땅 속에서 들려오는 초음파의 영역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이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에 다가올 어떤 미래 예지적인 일에 대해서 예지해내는 그러한 힘이 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작진 앞으로 온 한 통의 메일. 그 속에서 메일의 주인공이 꿈에서 봤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꿈들이 어김없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제작진 앞으로 온 한 통의 메일. 그 속에서 메일의 주인공이 꿈에서 봤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꿈들이 어김없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대형 참사를 미리 꿈으로 봤다고 주장하는 예지몽의 주인공을 만나보았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나면서 그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 하루를 기준으로 다 변한 거예요. 8년 전부터 꿈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주인공. 그때부터 그녀의 고통스러운 예지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계속 사람들이 불나는 지하철 안에 아우성 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꿈속에서 단어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중앙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사건은 바로 2003년 대구 중앙로에서 있었던 지하철 화재 사건. 사건이 있기 6개월 전에 꾸었던 꿈이라고 했다. 또 꿈을 통해 미리 고 김선희 씨의 죽음을 알 수 있었다고도 말했는데. 꿈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김선희 씨 죽을 때. 그때 제가 회사 상호를 봤어요. 가나라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글자가 자꾸 뜨는 거예요. 나는 되게 지을 이름이 없는 회사 이름을 또 가나라고 지었어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꿈에서 깨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거든요. 가나무역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던 꿈. 하지만 4개월 만에 여지없이 현실로 돌아왔다. 무서웠죠. 그리고 내가 죽였나 이 생각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는 죽어라 저주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죠. 사춘기 시절부터 그녀의 꿈속에 나타났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질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꿈은 더욱 생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미래를 본다는 게 사는 걸 되게 좀 공허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죽는 게 결국 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직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꿈에서 본 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날수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엄마한테라도 그 얘기는 진짜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 하다가도 멈추는 거예요. 머리가 너 그거 어떻게 얘기할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꿈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 그녀에겐 인류의 재앙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로 느껴지고 있다. 오감, 육감을 넘어 우리의 위험을 감지하는 제7의 기운인 꿈의 세계. 그리고 이런 커다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예지몽을 꾼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보를 받고 안산으로 향한 제작진.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꿈으로 미리 본다는 한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동안의 꿈이 너무 잘 맞았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메모해 놓는다는 사례자. 그녀의 꿈 내용은 실로 놀라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갔어요. 시골을. 우리 집이 공주거든요. 시골집이. 이렇게 평풍을 쳐놓고 이렇게 있잖아, 돌아가시면. 근데 이제 평풍 뒤에서 내가 막 이렇게 울었다고. 그랬더니 애미 하나 안 죽었어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왜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두 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 시어머니가 가운데 계시더라고. 그러면 데리러 온 거거든.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 돌아갔어요. 9살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예지몽.
가족들이 죽을 때마다 그녀는 꿈을 통해 죽음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가 29에 우리 큰오빠가 돌아가셨고 41에 우리 두조빠 돌아가셨고 내가 40에 우리 엄마 돌아가셨고 이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어요. 다. 꿈은 100%예요. 피해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의 죽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죽음까지 꿈으로 미리 알게 됐다는 그녀. 꿈이 이렇게 잘 맞다 보니 꿈속에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를 건넨 적도 있다. 동생의 엄마를 내가 본 적도 없고 그 동생의 사돈을 본 적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한나는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이 주변에 다 정리가 돼 아주 깨끗이. 그래서 그 말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누구한테서 언니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공주를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아이의 엄마를 내가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내 꿈에서 봤던 언니 얼굴하고 이 영정에 있는 사진하고 너무 같은 거야. 똑같았어요. 응. 신기하지, 놀래지, 좀 무섭지. 어느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럼 그 부위가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는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없이 다 맞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한 해 운세를 새의 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 작년 흉몽을 꾼 후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그녀. 꿈의 길흉 여부에 따라 1년의 운세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굉장히 무서운 회오리 있죠. 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회오리 있잖아요. 막 절도 날려버리고 절 앞에 서 있는 저기 그 스님도 날려버리고 막 날려버리더라고. 근데 꿈속에서도 이제 맨날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렇게 동생들이 있어요. 그 회오리가 나를 자꾸 막 끄집어내더라고.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대체 누구냐고 나를 좀 놓으라고 밝혀야지. 내가 이렇게 나를 잡고 있으면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야 언니 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기친 아이야. 그 꿈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녀. 금전적 손해 역시 막대했다. 이것저것 따지면 한 15억 정도 되죠. 15억. 응. 15억이라는 돈을 거의 손해를 보셨네니까. 한순간에. 네, 한순간에. 응. 꿈으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그녀.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기에 그저 운명으로 생각하고 지낸 지 40여 년.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내 속에 악마가 있는 건지 진짜 나쁘면 진짜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있어서 미리 가르쳐주는 건지. 혹시 꿈을 통해 죽음을 예언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제작진은 원인을 알아보고자 먼저 최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녀. 쉽게 최면에 빠지지 못하는데. 제 목소리도 좀 그러던 1시간 후 그녀에게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 아, 나쁜 것을 미리 가르쳐 주어서 재앙을 예방하려 그러는 거네요. 근데 잘 못해. 응? 잘 못해. 이렇게 높은 데서 가르쳐주는데. 최면을 통해 알아낸 것은 그녀의 몸속에 미래를 알려주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 하늘의 뜻은, 응? 하늘의 뜻은 천상의 뜻이고, 높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응.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주고, 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가르쳐 주고. 나쁜 일은 나쁜 것대로 운명. 응? 운명. 운명이라고? 생만에 눈을 뜨고 십시오. 그녀가 꿈으로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다. 떠졌나요? 눈을 더 번쩍 약 2시간의 최면 검사 끝에 알아낸 사실은 그녀의 운명이 꿈으로 미래를 예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최면 결과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대 의학은 예지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검사를 위해 신경정신과 의원을 찾게 된 예지몽 경험자. 혹시 꿈속을 지배했던 죽음의 영상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살다가 평생에 몇 번만 꿔서 그냥 몇 번만 맞으면 되는데 나 누가 재판을 받는데 그동안의 예지몽 체험을 의사에게 털어놓는 그녀. 꽝이에요. 그럼 그 꽝되는 꿈을 꾸고 자라온 환경과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무의식에 반영되고 꿈을 통해 표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녀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꿈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랄 때 이제 죽음도 많이 경험했고 죽음 자체가 이제 무의식에 많이 활성화시켜주니까요. 또 많이 참고 살았고 누는 것도 많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걸걸하게 무의식의 기운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의 기운이 활성화되면 그렇거든요. 억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상처가 자랄 때부터 이제 이분 같으면 이제 죽음이라든지 생명에 대한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의 기운이 많이 자극받고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 무의식 자체가 워낙 에너지가 강해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상대화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공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유난히 어린 시절 죽음을 많이 경험했던 그녀의 기억이 꿈을 통해 나타났다는 결과. 하지만 이런 흉몽만이 예지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억대 행운을 누리는 복권 당첨자들의 꿈 내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길몽을 꿨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게 나왔다고 한다. 꿈속에서 복을 부르는 상징적인 동물을 봤을 때 누구나 한 번쯤 행운을 예상하는 것도 그 이치. 조상이 나타나서 좋은 말 해주거나 좋은 물건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좋은 꿈이고요. 또 돼지 꿈하고 똥 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돼지 꿈의 경우에 돼지는 옛날에 이제 그 물물교환의 잔재일찍에는 돼지 한 마리 가지고 장에 가면은 쌀 한두 마리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물교환의 잔재로서 재물의 상징이 되고요. 대변이나 소변은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그걸 이렇게 좀 삭혀가지고 그 거름으로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대변이나 소변은 바로 비료로서 아주 중요한 어떤 재물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길몽으로 7억 3천만 원을 찾았다는 행운의 사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 차가 이제 그 80km 정도로 달렸는데 그 가해 차량이 한 막 100km 이상 달렸겠죠. 옆구리를 팍 먹고 받았다고 이렇게 팽 두 바퀴 돌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난 그때 어떤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탁 튀어나갔던 거예요. 지난 2002년 3월에 있었던 충남 서산의 현금 수송차 강탈 사건. 송 씨는 그날 현장에서 현금차를 수송하던 직원 중에 하나였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금융기관 이제 최대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갖다가 이제 강도를 당했던 거죠. 현금 2억에다가 수표 5억 3천 해가지고 한 7억 3천 됐었죠. 7억 3천 정도? 예. 범인을 검거하고 잃어버렸던 돈을 고스란히 찾은 그가 꾼 꿈은 무엇이었을까? 길을 이제 쫙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야말로 똥구더기에 이제 팍 빠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동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빠져가지고 갱신이 말이죠. 막 이제 얘가 이제 목이 여기까지 차더라고. 막 그렇게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얘를 끌어내면서 막 갱신이 그래서 이제 식은땀을 쫙 흘린 거야 새벽에 그냥.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 꿈. 별 이상한 꿈도 다 꿨네 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뭐 그런 똥꿈을 꾸면 좋다는 얘기만 들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런 내용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오늘 내가 복권을 사야겠다. 맨날 일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복권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에 갔던 거예요. 재물을 상징한다는 꿈을 꾼 후 강도를 당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꿈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한 거는 가다가 이 차가 이제 막 그 탈취해갖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보통은 차가 뭐 거의 차 타고 다닐 때 뭐 차 한 대 사서 거의 뭐 10년 타는 동안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담배가 같은 걸 빨리 떨어뜨려 가지고 지문이 딱 채취돼 가지고 큰 방구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또 시용 씨는 이 꿈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어차피 그 일이야 분명히 뭐 걔네들이 사전에 다 모의했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해결된 것은 이거는 전부 다 제가 꿈을 잘 꿔서 그런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누구나 꿀 수 있지만 누구나 감지해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특별한 사인 예시몽.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어떤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어떠한 충격을 갖다가 꿈속에서 한번 이렇게 좀 시연해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 미래를 점치고 행운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꿈에 연연하는 모습보다는 현실을 닥쳤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